자, 이제 챕터 2.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네요. 예전에는 팩트 문제가 많았어요. 14문제 나올 때는. 근데 10문제로 줄어들면서 이제 팩트 문제의 양이 줄어들었죠. 이 팩트, 내용 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한 두 문제 네거티브,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지금 10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어, A에 대해 A에 대해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 뭐 80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물어보는지 다 나와 있죠? 그치? 내용 일치 문제는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풀이 방법이 뭐냐? 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A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A가 뭐냐가 중요해요. 그죠? A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이 A가 그냥 뭔가에 대한 서포팅을 하기 위한 예시일 수 있죠. 예시일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일 수 있어요. 앞문장을 서포팅하기 위한 예시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수사적 의도, 레토리컬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A를 언급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앞문장에 있겠죠.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주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례를 드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은 앞문장에서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앞문장에서 찾았는데 없어 정답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A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정보가 있겠죠. 신정보. 그게 뭐냐라는 얘기야. 세 번째, A가 그 단락의 소재라면, 그러니까 전체가, 한 단락 전체가 A에 대한 설명일 수 있겠죠. 소재라면, 그러면 A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첫째, 신정보가 뭔지를 찾는 게 기본이에요. 신정보가 뭐냐? 신정보는 뭐냐? 보통 엔드 포커스의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 설명이 신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두 번째, 신정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뭘 찾아야 돼? 리딩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죠. 선생님, 리딩 포인트가 뭐예요? 유튜브에 리딩 포인트 치면. 그러니까 내 거로 들어와서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리딩 포인트 치면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와 있어요. 선생님, 글로벌 특례학원 해서.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한 14가지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리딩 포인트가 뭐냐?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게 이제 팩트 문제야. 자, according, 자, 여기 보세요. 왜? 이유가 뭐냐?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 인과관계, 그쵸? 인과관계. 특히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에 주목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인과관계에서 얘는 유튜브 재생 목록 들어가서 글로벌 특례학원 재생 목록 들어가서 2019 개정 수능 특강 있어요. 이게 제목이야. 아마 12강인가? 12강? 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여기에 한 12강 찾으면 인과관계라고 써 있어요. 한 15분인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꼭 보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노트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 이유가 뭐냐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투부정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치? 뭐, 요렇게 짧게 또 보고요. 자, 다음에, suggest,
암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uggest가 나오면 암시하다, infer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imply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명시하는 거, denote, 명시, state, 명시죠. 그냥 글자 그대로 단어만 바꾼 거일 수도 있고요. 이 suggest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암시하다, 시사하다, 보여주다, 뭐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infer는 뭐예요? 한번 뒤집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퍼 문제 따로 풀면 되고요. imply는 뭐야? 요약 결론이 가깝죠. 요약 결론에 가깝고요. 다음에 denote, 그냥 명시,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자,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만약에 A가 지금 여기 A에서 설명 안 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문에서 A가 사례로 나왔다면 A가 있는 이 문장만 가지고 풀어야 돼요. 내가 아까 이렇게 했고 A가 있어서 사례면 무엇에 대한 사례인가? 앞문장을 보고 첫째. 두 번째, 그게 아니면 독특한 신정보라 그랬잖아요. 이 독특한 신정보는 그 문장만 보고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야. 음,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쓸게요. 말 바꿔 쓰는 거야. 단어만 바꿔 쓰는 거야. 그 문장만 보고, 그 문장만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딴 거 보면 큰일 나요. 음. 자, 다음에, 뭐, 이제 디노트 스테이트도 이제 그 문장만 보고 풀면 되겠죠. 뭘 명시하고 있는지. 그냥 신적보가 아닌데 그냥 단순히 뭘 명시하고 있는지. 이건 뭐야? 단어 바꿔 쓰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 있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에 답을 두 개 쓰는 게 있어요. 답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개 써야 돼요? 한 개 쓰면 안 돼요? 자, 다음에 네거티브 문제가 있는데요. except 문제라고도 하죠. 내용 불일치 문제. 자, 요거는 자 보세요. 한 줄, 두 줄, 뭐 이렇게 돼 있다. 보통 요 정도 돼 있죠? 한 문단에. 한 문단이 한 요 정도 길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할까? 그러면 각 줄에, 그러니까 각 문장마다 뭔가가 있어요. 각 문장마다 뭔가가 있는데 얘가 3문단에서 except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A에 대한 except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 하면 3분의 2야. 3분의 2. 이게 뭐냐면 3분의 2만 읽고 풀어야 돼요. 더 읽으면 안 돼요. 3분의 2만 읽는데 조사 하나라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기 봐서 1, 2, 3, 4가 있으면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네? 그럼 4번 내용 몰라도 돼요. 그냥 4번 쓰면 돼요. 자, 무엇에 대해서 사실이냐? 그러면 그 무엇은 뭐야?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뭐 얘를 땅을 파면 땅을 파는 기계는 기계의 종류가 아닌 것, 방법이 아닌 것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메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메인 아이디어하고는. 자, 그렇다면 3분단에서 문제가 이것뿐이 안 나왔다면 3분의 2는 정확하게 읽으면 돼. 이제 문제 나오면 내가 연습시킬 거예요. 3분의 2만 정확하게 읽고 보기 보고 1, 2, 3번이 맞으면 그냥 4번 쓰세요. 오케이? 3분의 2만 읽었는데 1, 2, 3, 4가 있는데 1, 2번은 알겠는데 3, 4 모르는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모르는 내용이. 그러면 둘 중 하나 나올 때까지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맞으면 그냥 4번 쓰고 3번이 틀리면 그냥 3번 쓰는 거예요. 이게 출제 의도야. 음?
또 GP를 하거나 뭐 이런 뭐 SAT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토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거 문제 나오면 내가 훈련시킬 거야. 3분의 2만 읽고 푸세요라고 할 거야. 그래서 다 읽으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팩트 문제 한 두 개, 네거티브 한 개 요 정도 나온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이렇게 봅시다. 문제부터 일단 보고 갈게요. 자, 문제부터 읽어야죠. 그쵸? 뮬디어는 inactive하다. 어디에서? 한낮에는. 그죠? 그날이 미들이니까 한낮에는. 자, 이거는 쉬운 거죠. 한낮에는 inactive한 게 결과죠. inactive한 이유는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문단에서 뮬디어가 과연 뭐냐라는 얘기야. 이 글이 뮬디어에 대한 뮬사슴이잖아. 뮬사슴에 대한 전체 지문이 그 내용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특정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신정보를 찾아가려고 해야겠죠. 팩트 문제가 나오면. 그런데 만약에 뮬디어가 글이 전체 소재가 아니라면, 사례라면, 뮬디어가 나오면 첫째, 무엇에 대한 사례인가를 생각해야 돼. 둘째, 그 문장만 읽고 풀어야 돼요. 셋째, 뮬디어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신정보가 뭐냐? 아니면 리딩 포인트에 걸리는 거 뭐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뮬디어가 뭐냐? 그치, 뭘까? 읽으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글이 소재라면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정답이냐? 아니면 그 문장만 읽고 풀 거냐? 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뮬디어가 나오면 inactive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그 문장에 있겠죠. 그러면 그 문장만 읽고 정답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음. 정답에 그 이유를 밝혔으면 그 정답에 형광펜을 한번 칠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는 동안 보니까 여기도 뮬 디어가 나오고 여기도 뮬 디어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뮬 디어에 대해서 팩트 문제가 나왔다.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말은 얘예요. 특징적으로라고 썼잖아. 뮬디어의 특징은 뭐야? 얘잖아.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읽고 보기에서 단어 바꿔 쓴 거 찾아 써야 돼요. 이 내용인 거. 근데 지금은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음. 자, 뮬이 뭐야? 노세죠. 노세 플러스 사슴인가 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귀가 되게 길어. 그리고 꼬리가 검어. 이런 뭐 북미산 사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액티브하다. 자, 액티브예요.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inactive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죠? 주로 모닝에 아침에 굉장히 활동적이다라고 했고요. 여기 뭐 이런 거 볼까? 디어 다음에 R을 썼네요. 그죠? 디어, 디어.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스포츠, PC. 뭐 이런 것들은 단복수 동형이죠. 단수, 복수, 동형이야. 동형. 형태가 같은 거죠. 뭐 스페시즈. 그쵸? 종류가 하나면 단수 취급, 여러 개면 복수 취급하면 되죠. 얘는 어가 없잖아. 그쵸? 그럼 한 마리가 아니죠. 그러면 아 써야겠죠. 뮬디어는요, 아침에 굉장히 활발해요. 밤에 활발해요. 그리고 달빛이 비치는 밤에 활발해요.
됐죠? 여기 다 보면 not이 없네요. 그죠? 자, 이러한 inactivity는 this를 썼다는 얘기는 바로 앞문장을 받는 거죠. 근데 앞문장에 inactivity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잘린 문장이에요. 잘못 낸 문제고요. 그죠? 여기 뭔가가 있겠죠. 글이 있는데 빼버린 거야. 그치? 앞에 inactivity가 없잖아. 뭐 하는 동안? 그날의 hot, 뭐 히트, 뜨거운 날씨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한 inactivity는 자, inactivity 나왔어요. inactivity 나왔어. 그럼 이 문장만 읽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행동학적인 적응입니다.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적응을 위한 적응을 한 거죠. 사막 환경에서. 자, 다음에 동그라미 쳐볼게. 다음에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 컨저브의 주어는 뭐야? 즉 대시받는 건 뭘까요? 뭐가 물을 보존하는 걸까요? 뭐가 몸의 온도를 유지할까요? 행동학적 어댑테이션이죠. 그치? 행동학적 어댑테이션이 보존합니다. 물을 보존해요. 그리고 몸의 체온을 유지한다는 거죠. 리버블, 한 리밋에서. 이 문장만 읽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예쁜이 없잖아. 그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쓴 걸 고르면 된다 이거야. 딴 거 다 읽고 나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음. 자,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리버블 살 수 있는 살기에 적합한 이렇게 써볼까요? 살기에 적합한 살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같은 말 씁니다. habitable 이렇게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리밋 제한이라는 뜻 알죠? 이것만 알면 안 되죠? 한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뜻도 알고요. 뭐 허용치라는 뜻도 있어요. 허용치 이렇게도 써놓고. 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계속 읽어볼게. 특징적으로 뮬 디어는 bed down, 그냥 잠잔다 하면 돼요. 그치? 어디에서? 차갑고 시쿨 자, 여기 볼게요. CLUD가 붙으면 CLUS가 붙으면 close라는 어근이죠. 닫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C가 붙으면 무조건 뭐예요? apart죠. separate 생각하면 돼요. close. 자, 그러면 떨어져서 딱 닫아버리는 거야. 너랑 나랑 딱 떨어뜨렸어. 그래서 딱 닫아버리는 거야. 됐죠? 그래서 뭐 시클로드 하면은 뭐라 그래 이게? 떨어뜨려 놓고 딱 닫는 거. 은둔하다라는 뜻이 있겠네요. 세상과 떨어져서 딱 벽을 치고 있는 거니까 은둔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클로디드라고 썼고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앞에 분사는 동사의 성질이 없다 그랬죠. 그냥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시클로디드 하면은 외딴, 한적한 이런 뜻입니다. 배드 다운이 무슨 뜻이야? 베드? 자, 베드가 뭐 침대 다운인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침대에 눕다겠죠. 눕다, 라이. 그렇죠? 라이 다운. 잔다. 뭐 이런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운동 생활을 좀 하나 봐요. 시원하고 요렇게 이제 외딴 지역에서 잠을 자고요. 자, 성숙한 벅. 이거 숫사슴 했잖아. 숫사슴. 그치? 벅. 그치? 인듯 보여요. 좋아하는 듯 보여요. 얘는 락티, 바이로 된, 바이 투성이의 얘는 뭘까요? 리지라고 읽죠. 리지. 뭐라고 이게 이거? 리지. 산등성이라고 써봐. 바위산을 좋아하는데 동사로 쓰이면 이랑이 일다. 이랑처럼 만들다. 이랑이 일다. 이랑이 뭐 있어? 자, 상등성이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몸 중에서 이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야? 마디? 꽃마디? 자, 이 지문 보세요. 지문. 어때요? 산등성이 같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요런 느낌이야. 이랑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바이투성이가 막 이렇게 상등성이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문처럼. 자, 베딩그라운드, 잠자리죠? 반면에 도와주세요. 암사슴. 뻔히 쳐다보죠? 그래서 퍼닝이 뭐예요? 뻔히 쳐다보는 거잖아요. 적조하고. 그치? 어린 사슴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 이 아첨하는이잖아. 아첨하는. 사슴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잘 가능성이 높아요? 오픈해서. 열린 곳에서.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슬립, 잠을 자는데 인더 오픈을 쓰면은 노숙하다야. 노숙하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자는 거니까. 시원하고 맵다고 탁 트인 공간을 좋아하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략 1을 풀었네요.